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조 원장입니다. 25년 시험 대비 GS 1순환 통합 점검 실무 행정 상권으로 강의하는 점검 실무 및 점검 밴드 스터디 일주일 1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끝냈습니다. 자, 예, 개강을 일주일 연기해가지고 이제 개강을 하게 됐죠. 일주일 연기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교재도 조금 늦었고, 그다음 합격자 발표가 이틀 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흔적을 남기긴 했는데 그 전날 403명 합격한다는 그 정보를 듣고 카페에다 살짝 흘렸습니다. 작년과 올해 합격자를 합하면 합해서 평균을 내면 약 22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흘렸죠. 사실 많이 뽑은 건 아니에요. 겁나게 많이 뽑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필드에서 제가 이제 직접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사가 좀 부족한 형편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만두면 관리사 구하기가 조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 일수가 12월 1일부터 이제 배치 기준이 개정된 배치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점검 일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3번이나 점검을 나가야 돼요. 다음 주는 이제 합격자와의 만남 때문에 제가 이소훈 관리사, 제 수강생이셨죠, 21회 합격자 이소훈 관리사가 토요일 날 근무 나가고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저와 이소훈 관리사가 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 대란이 일어난다 그래요, 내년부터는. 특히나 이제 지금 곧바로 관리사 400명이 전부 다 이 관리사로 곧바로 줄력이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점검 대란이 일어난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온다 해도 관리사가 넘쳐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관리사 1명을 더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원래 2명이었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죠. 원래 관리사 1명으로 저 1명으로 시작했는데 5명에서 지금은 16명이 됐으니까요. 관리사 2명이고 1명 더 나중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명이나 업체들도 1명이 더 필요할 건가. 관리사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 증을 많이 풀었으니까 관리사 1명이 떨어지느냐, 여러분들 뭐 그런 걱정하시는데 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죠. 증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아니죠. 아무리 많이 뽑아도 변호사도 마찬가지, 법무사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떤 자격사를 많이 푼다 해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적게 뽑든 많이 뽑든. 근데 이제 워낙 적게 뽑아버리면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보전을 받겠지만 그걸 바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면 안 될 겁니다. 자, 너무 길게 앞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론으로 OT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소개를 또 이제 이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안 했는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이름은요 이광재입니다. 그래서 전주이시죠. 갑자기 또 한자를 쓰는데 효령대군 18대 손입니다. 효령대군은 이제 세종대왕의 둘째 형이셨죠. 스님이 되셨는데 스님 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전주이시 18대 손 효령대군. 그리고 혈액형은 AB형입니다. MBTI는 ENTJ입니다. 작년에 MBTI에서 ESTJ였는데 어제 제가 테스트 다시 해봤더니 ENTJ 심층 더 유료인데 유료 돈을 내고 더 훨씬 자세한 테스트를 했더니 ENTJ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MBTI 했을 때 INTJ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ENTJ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NTJ의 E와 I는 외향이냐 내향이냐인데 거의 구별이 안 된대요. 가장 내향적인 외향이라 합니다, ENTJ가. 그래서 강사로서는 좀 많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현재 대한방제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관리사는 2명이고요. 총 직원 수는 16명입니다. 처음에 제가 5명으로 시작했는데 16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밴드 스터디 원장이죠. 공동 원장입니다. 저희 멘토이시자 든든한 동료이신 박훈 원장님과 같이 밴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멘사 코리아 제 3기 회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저희 동생하고 같이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 동생은 불합격,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동생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그 전날 이제 동생하고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칵테일 바에 가가지고 동생이 칵테일을 좋아해가지고 칵테일을 사주고 좀 취했어요. 몇 잔 마셔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동생과 같이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기사 자격증 공부한다고 서울까지 와서 동생과 같이 자취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때 156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제 IQ가 156인 줄 알았어요. 원래 멘사는 148 이상이면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는데, 나는 156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156 이상인데 측정 불가다. 156 이상인데 뭐 180인지 200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우리 밴드 스터디와 저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라고 제가 올해는 처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모든 학원들이 다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 1등이다, 이렇게 또 유달리 또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 광고를 해도 허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한번 하다가 신고를 카페에 누군가 해가지고 걸린 적이 있죠. 종이로 막 써가지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뭐 호텔 이런 데서 이 팻말처럼 만들어가지고, 근데 같은 사람인데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막 복사붙이기 해가지고 그림판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진판에서 같은 얼굴이 막 3명 4명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거. 진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학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뭐 일이라고 하는데 저희 밴드 스터디가 정말로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다, 이것은 사실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단을 그대로 다 사람 이름 쓰고 그 다음에 확인증까지 끊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근데 그나마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합격 수기입니다. 합격 수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파이어 카페에 가령 20개가 올라와 있다면 밴드 스터디 관련해서 한 10개가 넘을 겁니다. 50%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다음 카페 밴드 스터디 보시면 수십 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와 있고, 지금 이미 전화 통화 해가지고 이 밴드 스터디 통해서 합격하셨다는 것을 확인한 분들만, 그러니까 성함이랑 다 확인된 거죠. 연락처랑 주소랑. 지금 190명입니다. 403명 중에서 지금 확인이 된 숫자가 190명이에요. 합격자 명단 구해가지고 대충 이름 비슷한 사람들 추려가지고 우리 학원에 합격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확인한 숫자만 지금 190명입니다. 근데 해마다 느낀 건데 올해는 더 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ENTJ가 잘하는 게 분석이잖아요. 논리적이고. 뭐 제 말이 아니라 MBTI에 적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그리고 지능이 굉장히 높다. MBTI 특징과 강사로서 좀 특징이 창의성이 좀 뛰어나고. 자,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최다 합격이 나온다는 거죠. 3가지예요. 제가 분석해. 최다 합격자. 그 다음에 단기간 합격자가 많아요. 우리 이소훈 관리사가 저희 회사에 지금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소훈 관리사가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큰 카페 아닌가요? 진격의 소방인가요? 거기다 합격 수위를 올렸는데 온갖 테러도 좀 있었죠. 학원 광고하느냐 뭐 하는. 아까 제가 말씀한 과정 광고하는 그쪽 저는 학원이라고 할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학원에서 내부에서 깊이 있게 일을 하시던 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이 직원들에게 아이들 다 만들어 해가지고 이 댓글 알바를 시킨다. 저는 들은 거니까 들은 걸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겠죠. 물론 그분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할까? 안 그러면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너무 심하게 이제 공격. 근데 이소은 관리사가 싹길 참이 같이 지금 2년 이상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다른 학원에서 3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 정말로 책만 읽어주고 암기법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밴드 스터디 통해서 1년 만에 합격을 했죠. 너무 고마워서 합격수를 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쓴 합격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단기간 합격자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마다 생동차 합격이 많이 나오고 올해도 생동차 합격이 또 나오셨고. 그다음 또 하나는 올해 유달리 특징인데 제가 봤을 때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이 진짜 많아요. 이것은 스토리 암기법 아닐까. 그 다음에 제가 통합적으로 좀 돌리는 편이죠. 특히 통합 천재 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관련 부분에서 관련 쟁점을 전부 다 다루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 암기법에 감이 되니까 아무래도 시험이 좀 쉽게 나와버리면 고득점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재수없고 강하다 주장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공부가 더 잘 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보면 이 1등 학원 1등 강사는 그만큼 안티도 많아요. 합격수익이 제일 처음에 올라온 어떤 합격수 읽어보니까 밴드 스터디 통합 천재를 나는 봤다. 근데 강의는 별로여서 안 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 통합 천재는 수강생에만 판매하는 것이고 수강료도 그렇게 막 싸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강료를 40만 원이나 내고 책만 얻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어떻게 복사를 했거나 그런 분들 저는 많다고 봐요. 이 소방기술사 좀 필류 이 강사님 보니까 그렇게 저작권 위반한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추측일 뿐이지만 어떻게 책만 보고 책을 공개적으로 파는 책이 아닌데 강의는 별로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는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 의심이죠. 책만 어떻게 구하거나 책을 복사해가지고 보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저작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이분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감히 제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40만 원이나 주고 이 강의는 아예 듣지 않고 책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감히 제가 생각한 건데 내가 대한민국의 탑이다. 물론 속으로는 자신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그것도 정말 건방진 생각이죠. 그럴 수는 없겠죠. 어떤 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별로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저는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방 시설 관리사 강의하신 분들 딱 세워놓고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제가 별로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거짓말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책과 강의를 따로따로 별개로 하고 있다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분이 쓴 글들 보니까 참 뭐라 할까요? 이런 표현은 참 그런데 좀 너무 글을 대화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고 너무 뭐라 할까요? 그래서 말을 좀 섞기가 싫을 정도로 좀 그런 생각 들었는데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진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OT에 대해서는 딱 하나죠. 맨날 하는 얘기인데 생활의 단순화.
자, 암기법 하고요. 그 다음에 위주의 강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 해도 일단 강의는 휘발성이 강해요. 강의 듣고 공부 여러분 딱 정해져 있어요. 강의 듣고 곧바로 복습. 사법시험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해서 저는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 듣고 1시간 이내에 복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되더라도 하루 이내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매일같이 일일 테스트도 모의고사, 그 다음 주간 테스트도 모의고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 전보의 모의고사도 모의고사고요. 이 세 가지를 하면 이게 지금 강의가 1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2순환.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3순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4순환이 전모입니다. 전모. 그러니까 5수반이 꽃이죠. 파이널 400제예요. 그래서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쭉 따라오면은 합격을 안 하면 이게 이상한 것이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느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돼야만 이게 되는데 이렇게 쭉 따라오기만 하고 생활에 단순화가 안 돼 있으면 헛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고 비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면 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특히 밴드 스터디를 따라오면은 1수함부터 5수함까지 딱 체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면서 또 다른 학원 기욱 거리시고 또 다른 자료 없을까? 그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했다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산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불안하시면. 근데 강사들이 그런 것까지 박고서 원장님이나 제가 그런 부족한 것까지 다 찾아서 순환이 거듭될수록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넓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 수익 꼭 읽어보세요. 생동체 합격하신 분도 그렇고 고득점 80점 90점 합격하신 분도 나는 밴드만 했다, 밴드 강의만 듣고 나는 밴드 교재만 봤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시험 난이도가 조금 낮아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책에 없는 것은, 밴드 교재에 없는 것은 다른 학원 교재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 없는 것을 막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옆으로 약간 샜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쭉 따라오면은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단순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방에서 나 관리사 또는 소방 기술사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이 소방 기술사나 소방에서 관리사나 거의 중고시예요. 중고시. 완전 고시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사무시험을 공부를 해봤잖아요. 이건 정말로 돛 닦는 느낌으로 완전 내가 진짜 예전에 절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정말 세상과 단절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고시이기 때문에 소방 기술사나 소방에서 관리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정리.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면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이 더럽혀집니다. 좀 표현이 좀 과격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피해야 돼요. 내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내 영을 더럽힌 사람들이 나의 적들은 당연히 더럽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 가족들, 그 다음에 업무상,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감정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만 쓸데없는 이야기나 행동을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만 만나셔야 돼요. 가족은 좀 감정을 표출해도 되겠죠. 근데 가족끼리도 너무 이렇게 부딪히거나 또는 가까이 그런 것은 또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는 오히려 사람을 정리하면 안 되죠. 배우자랑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배우자는 나의 든든한 동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시험 공부할 때는 배우자랑 떨어져서 공부하신 분이 너무나 많죠. 그만큼 배우자조차도 나에게 방해가 돼서 정리해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
자녀들하고 놀고 싶어도 조금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만 놀아주시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 1순환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2순환 때까지도 좀 통합 천재 문제 풀이까지도 괜찮은데 3순환, 4순환, 5순환 때는 이제 좀 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을 아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하면 더 낫죠. 그 다음에 부모님. 자, 보세요. 여기만 해도 만나야 될 사람이 챙겨줘야 할 사람이 많은데 내 친구들 까지 만난다. 그다음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한잔 한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하고 불편하게 맨날 커피 타임 갖고 뭐 갖고 저녁 먹고 밥 먹고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게 너무 겁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합격할 생각은 때려쳐야 됩니다. 아, 진짜로 그래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합격한다 해도 정말 오래 걸려요. 사람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배우자 또는 강사하고만 친해지면 돼요. 강사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됩니다. 강사랑 친한 사람이 빨리 합격해요. 지금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그때 포항 서울 시강 때 내가 일부러 밴드 스터디 수강하다가 오프라인가 수강 안 되신 분인데 일부러 저 만나가지고 포항하고 가신 분이 그분 합격했다니까요. 그분이 합격수를 올려주셨어요. 합격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이번 합격자 간 다음에 또 꼭 만나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밴드 스터디 강의 들으신 분인데 그때 제가 실강을 한 번씩 했잖아요. 서울 올라와서. 근데 제가 복화술 쓰시냐고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누가 목소리를 낸지 모르는 어딘가 목소리가 들리는 게 질문을 하시는데 누구지를 보려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실례가 되지만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으면 혹시 복화술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합격하셨다. 혹시 복화술 했던 사람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가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강사하고만 만나고 강사 만나러 다니. 그 다음에 밴드에서 강사 만나고. 보통 이걸 다 만나면서 부모님 물론 생일이나 이런 거 챙겨드리고 안부 인사 드리고 해야겠지만 틈만 나면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 가서 같이 식사하고 자녀들하고 놀고 싶다. 매일같이 시간 다 뺏기고 나중에 얼마든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 영이 더럽혀지고 만나고 나면 자꾸 그 나눴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사람 정리를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MBTI가 F로 나오신 분들. 가령 저는 이제 T잖아요. T는 사고고 F는 필링인데 이쪽 분들 F가 약간 멘탈이 더 약해요. 연예인들이 많죠. 연예인들이 의외로 멘탈이 약하죠. 왜냐하면 감정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조금 불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알고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MBTI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 정리 못지않게 사람을 내가 딱 정리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인가요? 내가 사람 안 만나고 최소한의 사람을 만나고 내가 시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면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 시간이 필요한데. 자, 그래 시간을 확보했는데 사물 정리해야 된다. 뭔 말이냐? 90%가 이것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사물 정리해서 90%가 휴대폰이라고 해요. 여러분. 90%의 비중을 차지한다니까요. 아니 도서관 앉아있고 내가 책상에 앉아있고 카페에서 공부하러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휴대폰 들여다보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의 준비할 때 휴대폰 꺼버립니다. 근데 꺼가지고도 내가 자꾸 켜보니까 나중에 배터리 분리해가지고 아예 주말에는 집에다 놔둬버렸어요. 주말 하루 정도는 이틀 정도는 전화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데서 공부했기 때문에 점심때 저녁 때 한 번씩 확인하면 됩니다.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돼요. 휴대폰 가지고 팬 들여다보고 요새 탄핵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셨으니까 탄핵 소추를 받은 것이고 탄핵 의견이 되겠죠. 국회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국회에 침입해가지고 막 끌어내라고 국회를 건들면 안 되죠. 법원에 대해서도 이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에 나왔죠. 국회는 건들 수가 없어요. 헌법 규정이 없어요. 그게. 어쨌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팬 이 뉴스 재밌잖아요.
들여다보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생긴다. 야구, 주식, 뭐 코인도 있을 거고 다 들여다보겠죠. 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아주 흉물이에요. 흉물. 정말 필수지만 공부할 때는 흉물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휴대폰으로는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강의를 휴대폰으로 들으신다면 강의만 들으시고 그 외에는 딱 완전히 어플을 할 수 있어요. 어플을 해버려야 돼요. 이거 못하면 진짜 시험 늦게 됩니다, 여러분. 자, 내가 사람을 안 만나니까 시간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내가 완전히 제어를 하고 있다. 그럼 시간 많이 남겠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쭉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공부 장소예요. 공부 장소.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민해가지고 독서실을 못 갔어요. 뭐가 예민했냐? 남이 낸 소리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낸 소리가 남에게 피해를 줄 겁니까? 좀 어떻게 보면 피곤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또 남이 내는 소리도 너무 크고 좀 이렇게 좀 거북스러운 소리들이 있잖아요. 별의별 소리 나니까 그런 게 또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조용한 장소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이런 것도 공부가 좀 잘 됐고. 근데 공공도서관은 어린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온 데는 피하셔야 됩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얘들은. 그래서 대학 도서관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거 못지않게 카페도 괜찮았습니다. 카페는 오히려 시끄러우니까 공부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거 못지않게 저는 집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퇴근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아니면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서 한다. 이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는 퍼지게 돼 있습니다. 웬만한 자잘이 아니면. 근데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이런 장소들 도서관에서도 하고 카페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동선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동선을. 그래가지고 이 공부 장소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출발점은 사람 정리라는 거죠. 그다음 휴대폰 정리, 그다음 공부 장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만 이 GS 1순환, 2순환, 3순환 따라오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4순환, 5순환까지. 자, 이렇게 생활의 단순화. 생활의 단순화는 일거에 가능해요. 일거에 가능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담배도요, 여러분, 끊는 사람들은 한 번에 끊습니다. 내가 조금씩 줄여가면서 끊을게. 못 끊어요. 저희 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 전교 1등을 고등학교 3년 내내 했어요. 근데도 담배는 제가 훨씬 더 빨리 끊었습니다. 저희 동생은 형 나는 좀 줄이면서 끊을게 계속 피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끊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생활의 단순화도 일거에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현실적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마인드 자체는 일거에 내가 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GS 5순환까지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생활의 단순화를 해서 지금 GS 1순환부터 5순환까지 쭉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간다고는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확인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 옆에 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렵죠. 그것은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 다음에 저도 같이 달리면서 저도 잔소리하고 체크하고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자기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게 굉장히 피드백도 빠르고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학원에서 강사들이 해준 것도 좋지만 스스로 이렇게 보고 밴드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채점한 것도 굉장히 좋아요. 더 촘촘히 자기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버리니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자기가 막상 채점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했다 이게 딱 눈에 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높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옆으로 약간 샜는데. 그래서 이것도 피드백을 자기가 하면 굉장히 좋다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객관적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사표 이렇게 가겠죠.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다. 자, 첫째는 내가 공부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초시계. 초시계로 확인한다. 자, 이게 디지털 방법이 있고 뭐 아날로그 방법이 있겠는데
디지털은 휴대폰으로 하는 건데 휴대폰 아까 제가 좀 제안을 해왔는데 저는 이거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일품타도 있다 하는데 저는 그냥 아날로그로 옛날에도 했고 지금 제가 공부해도 아날로그로 할 것 같아요. 초시계를 팝니다. 문구점 알파문구 이런 데 가면 직접 이걸로 재는 거예요. 시똥 해가지고 재고 내가 화장실 간 시간은 눌러버려야 돼요. 야 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간 시간도 재면 안 되고 오로지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잠깐 낮잠 자는 시간도 빼버리고 그러면 놀랄 만큼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공부하면 진짜 이건 훌륭한 겁니다. 초시계로 딱 재가지고. 그리고 이 초시계로 확인하면서 일지를 쓰셔야 돼요. 일지도 뭐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수첩 있잖아요. 아무거나 작은 노트라든가 여기다가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 적어도 되고 일기식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공부 시간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달력 있잖아요. 달력 그냥 우리 그 탁상용 달력 거기다 하루에 공부했던 순수 공부 시간을 적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만 확인해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미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를 일일 테스트나 주간 테스트로 확인하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 더 길게는 OT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말씀드렸고 강의를 저는 읽는 강의는 하지 않아요. 강의를 화제부터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히려 좀 난이도 있게 좀 이해시키려고 그 다음에 이 기준 해설은 물론이고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우리가 점검 실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점검 실무 들어가는데요. 점검 실무를 직접 해보셨다면 정말 이 공부는 이제 내가 답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즐거운 자극이 되는데 점검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이거 내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걸 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장에서 관리사든 아니면 보조 인력이든 내가 직접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보조 인력이다. 여러분들 보조 인력이에요. 보조 인력인데 지금 제가 시키고 있다. 모르는 것은 내가 가르쳐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라 할지라도 이해는 하면서도 막상 답안지에 현출하라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대로 못 쓰신 분도 있어요. 또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안 써야 될 내용도 막 써버리고 만연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이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은 한번 보시고요. 자, 작년 이 머릿말은 그냥 삭제하고 올해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처음에는 이 수정된 부분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정상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 그다음 기출문제를 또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기출이 된 유형 중에 하나가 전과목 문제 이와 관련한 하장률 써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항상 뒷북 치면 안 된다 했죠. 이렇게 나와서 몽땅 모든 전과목 문제를 전부 다 관련된 하장률까지 내가 다 제거하겠다. 진짜 이것은 진짜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어쩌다 한번 나온 것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추가한다고 사실 박건 원장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제가 하지 마시라 했어요. 어차피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전과 항목편 챕터 3번에 비교해서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면 되지 이걸 다시 문제화 시켜가지고 애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과 항목 암기법 따로 하자는 기준 암기법 따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재 담점보다 실무상 쟁점들이 많다 했는데 이걸 강의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것 같아서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은 이 보가 있잖아요.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가 있고 이 사이에 이제 헤드가 이렇게 있는데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케이블 트레이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드가 위에
있는데 지금 이 트레이 때문에 가리죠. 아니면 뭐 덕트, 전선관이 들어간 덕트라든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 살수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 지적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화자안전 기준 보면 이 덕트의 경우에는 덕트의 폭이 1.2m 이상일 때만 헤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m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80cm라든가 1m라든가 이러면은 이 헤드를 여기다가 하향식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레이가 이 보와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요. 10cm, 20cm, 3cm 붙어있으면 이 보와 트레이가 합해지니까 1m가 넘어버린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살수 장애로 보고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러 지적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책에다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상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하향식 헤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실무에서 감리를 할 때는 이 보와 이 트레이나 덕트 사이 60cm 정도 떨어뜨려서 시공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고 이 정도 떨어지는 거죠. 트레이가 이렇게 60cm 이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헤드가 여기 있고 하면은 4개를 터뜨리면은 바닥까지 적셔집니다. 실험을 해보면. 근데 현장 가보면은 트레이가 완전히 붙어있어요. 또는 덕트가 완전히 붙어있는데도 그런 폭이 1.2m가 안 돼도 1m 정도면 돼도 살수장애로 봐서 하향식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이것은 통신 쪽이잖아요. 그 다음 전기 덕트는 전기 쪽이고, 그러니까 전기, 통신, 소방, 건축 도면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도면, 즉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최종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안 해버리면은 이렇게 살수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서 지적을 낸 현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행사 시공사에서 우리는 1.2m 폭이 안 되니까 제대로 우리는 적법하게 시공했고 지역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받아주지 않죠. 조치명령 내렸고 다 제가 지적을 한 대로, 특히 이거는 이제 최초 점검이라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 즉 이 사람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아니 준공승이 적법하게 나왔는데 왜 당신이 지적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최초 점검이 취지 자체가 준공승인에서 미처 놓친 부적합한 그런 것들을 1년 뒤에 하지 말고 60일 내에 빨리 지적을 하라는 취지가 생긴 것이 바로 최초 점검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도 사실 실무예요.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술이란 거예요. 실무에서도 써야 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책에다 다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밴드 스터를 통해서 강의하면서 다루어드리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계단이라든가 물탱크실 등의 헤드가 면제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탱크실에 헤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없는 현장에서 이것을 전부 다 지적 대상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공문을 달라. 그래서 이제 화자안전 기술 기준상 물탱크실은 면제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드렸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현장에서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화자안전 기술 기준을 애웠다 하지만 현장에 막상 와서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지적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뒤에 현장 나가서 계속 적용을 하면서 익히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쌍기사 가진 직원들도 많고 기사 자격증 딴 직원들도 많은데, 직원이 이제 제가 아까 16명이라 했죠. 우리 이소훈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물론 많이 알겠죠. 적용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어떤 현장을 갔는데 3층짜리 작은 건물인데 1층에서 2층까지 복층으로 되어 있고 실내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인 스프링크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계단 쪽에만 헤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인력들이 지적사항을 낸 겁니다. 그리고 계단 쪽이 여기가 또 나무 계단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역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기술지 보니까 예전에 이제 15조 제1항 2항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특히 1항에서 거기 보면은 피난 계단에 되어 있지 않고 계단 7내는 헤드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계단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이동 수단으로 보고 여기는 헤드를 방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진도 나가면서 해야 되고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 책을 같이 쓰신 저의 멘토시죠. 처음에 박고수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든든한 또 동료이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멘토가 되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저를 믿어주시고 2025년도 시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을 내보면 220명씩 뽑은 거예요. 예전에 19회 때 180명 아니 280명도 뽑고 그랬잖아요. 해마다 100명 이상씩 계속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점검 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건물도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건설 경기도 살아날 거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작년에 사실 그랬잖아요. 작년에 39명 뽑으니까 오히려 올해는 많이 뽑을 것이다. 근데 저도 이제 400명까지 생각 못하고 한 300명 정도 생각했는데, 저도 이때 간과한 게 점검 일수가 줄어든다는 거, 배치기 좀 강화돼요.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여러분들 좌우면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도를 못 나간 대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인데 어차피 이제 이 점검실무 상권 말고 이제 학원 이미 이거 개정 작업을 거의 다 끝내놨는데 여기서 소방한 게 법령이죠. 법령에서 시험이 나오도 안 나오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법령이에요. 이 실무보다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배점 순으로 따지면 이 실무하고 점검 항목이 배점은 높겠지만 언제든지 갑자기 법령에서 옛날처럼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걸 떠나서 실무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 자, 이 법 적용인데 관리사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법률가예요. 법률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 법 적용이라는 것은 기준도 가장 하위의 법규죠. 하자는 기술 기준.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 나누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장 하위 법규고, 자, 형식이 있고 항상 실질이 있어요. 이번에 탄핵 소추 의결했죠. 그러니까 검사가 마치 기소를 한 것처럼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에요. 기소. 이 기소가 부적법하면 법원은 실제 판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각하 결정을 해버립니다. 각하예요, 각하. 근데 기소가 적법하면은, 형식이 적법하면은 이제 판단 들어갑니다. 본안 판단. 이게 실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무죄에 대해서 실제 판결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탄핵 소추도 의결을 한 거예요. 국회에서 의결을 했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으로 헌법 위반인가, 대통령이 탄핵 할 만한 어떤 중대한 법 위반 또는 헌법 위반이 있었는가 실제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흘러가요.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형사들이 체포할 때도 이 형식적, 그다음 실질적 다 지켜야 됩니다. 형식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죠. 자, 서두를 길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소방에서도 중요한 게 계속 형식과 실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점검을 아예 받지 않잖아요. 점검을 받지 않으면 실질이 없다 봐가지고 이것은 형사처벌을 해버립니다. 미점검이에요. 미점검. 점검 자체를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법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수사를 해가지고 이건 기소해야겠다 하면은 검찰청으로 올려버립니다. 근데 점검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 그럼 이것은 형식으로 봐가지고 과태료에 처합니다. 형식, 점검한 후에 10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형식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합니다.
자, 소반영 관리자 선임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것은 실질에 어긋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입니다. 근데 소반영 관리자 선임을 하긴 했어요. 소반영 관리자 선임은 3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소반영 관리자가 뭐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새로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이런 경우겠죠. 자, 소반영 관리자 선임을 하긴 했어요. 자, 했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형식을 입에다 보고 이건 과태료입니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과태료가 이제 세지겠죠. 자, 아무튼 진도 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책에다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책이 너무나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고요. 진도는 이 53페이지부터 나갑니다. 앞에 그 기구 있잖아요. 기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자체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통합 천재 할 때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53페이지부터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실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점검업체 다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회사 이번에 쌍기사 가지고 있는데 감리도 아니네요. 뭐랬다 하더라? 공사업체에서 시공을 한 것도 아니고 공무만 봤대요. 뭐 입찰은 뭔가 아무것도 몰라요. 바로 현장 투입해가지고 실무 가르쳐주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이것을 4주 동안 진도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점검 실무죠. 그 다음에 점검 항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현찰이라고. 그리고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이거 제가 자바나 암기법이요. 이 스토리 암기법 다 땄고 각 그 항목별로 다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다 해놨죠. 그 다음에 검정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다 구별해가지고 암기법 다 땄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쓴 암기법이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해 유달리 또 밴드 스터디 합격자가 많이 나온 이유일 수도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점검 항목은 곧바로 들어갑니다. 598페이지부터 자 718페이지까지. 자, 719페이지부터는 성능시험 조사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능시험 조사표는 점검 항목을 외우고 있고 화자용 기술 기준을 외우고 있다면은 대략 비슷하게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뒤에 보면 부록해가지고 786페이지부터 18회부터 24회까지 기출문제 해설을 제가 해놨습니다. 바꿔서 운영해서 공동으로. 그래서 진도는 여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실무상 이야기, 이거 교재 담지 못한 이 이야기들 하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OT가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한 30분 생각했는데. 그래서 진도는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깜빡했네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합격하신 분 중에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받아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사실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누르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애정을 갖는다는 거죠. 자, 이건 좀 약간 뻘소리인데 남자가 여자 꼬실 때, 여자가 남자 꼬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막 갖다 바치고 뭐 쓰고 이런 사람이 더 잘 꼬시겠어요?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한테 쓰게 하는 것이 잘 꼬시겠어요? 후자입니다. 후자. 이게 정말 연애 고수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꾸 관심을 갖게 해야 제가 고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이 밴드 또는 카페에서 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못 봐가지고 늦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답변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 다 해드리니까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질문을 하실 때 책 페이지를 쓰지 마시고, 제가 책을 안 갖고 다니고 일하면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책 페이지를 사진 딱 찍어가지고 질문해 주시면은 훨씬 빨리
이렇게 제가 응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책이 없고 파일은 있는데 파일을 제가 휴대폰에서 언제 찾아가지고 그 페이지를 찾으려면 와 그거 장난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일일이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딱 질문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제가 생각을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강의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따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강의 올라가는 것은 화재안전 기술기준 할 때랑 똑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수요일은 강의 쉬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합격자와의 만남, 이번에는 합격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수강생분들은 따로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 점 좀 죄송하고 일단 이번 주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